데이팅 앱으로 이성 만나기 어때? 데이팅 앱이 외국 말고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아. 엄청 많죠. 활성화돼 있죠 지금.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격 요건을 주고 그 자격에 합당하면 이제 그 가입이 가능 가입이 이런 데도 되게끔. 있고 스펙으로 자르는 데도 있고 생긴 오직 걸로. 그렇지 얼굴로. 오직 얼굴로 자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실은 만나서 커플 상담을 많이 와요. 어떻게 만났냐라고 얘기하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게 20대 분들은 거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고요. 아, 진짜? 30대 초반까지. 지금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서 자꾸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커플 상담을 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80% 이상이에요. 사실은 순기능보다는 저런 앱은 아직까지 통계상으로는 조금 좀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 세대에는. 근데- 데이팅 앱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전한 데이팅 앱이 있고 좀 블랙 쪽의 데이팅 앱이 약간 있는데 어두운 세계. 근데 이 젊은 층은 그걸 알아요. 이게 블랙층인지 이게 좋은 층인지는 아는데 좋은 층에 있다가도 잘 그 매칭이 안 되면 블랙층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왜냐면 거긴 좀 더 쉽고 원나잇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고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데이팅 앱이 사실은 MZ 세대들에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내 자신과 다른 뭔가를 세워서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을 세워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SNS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로 다른 인격을 만드는 거에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이런 뭐 좀 자신 없고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래. 돈도 못 벌고 이런 거보다 뭐 딴 걸 이렇게 내세워서 예를 들면 유명인의 뭐 이런 뭐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아닌 다른 페르소나를 모습을 보고 가상과 이성이랑. 현실의 어떤 그 사이에서 자기의 이상과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서 그 이성이 나한테 호감을 갖는 순간 뭔가 게임에서 이기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 약간 스포츠 같구나. 그렇죠. 네. 게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1단계 거기서 깼다. 뭔가 성취하는 기분. 제대로 자기가 이제 스펙이 괜찮고 이런 사람도 그 안에서 괜찮은 쉽게 이성을 가끔 만나서 이용하는구나. 그 이성이 나를 좋다고 할 때 나 게임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돼 있는 사람들 MZ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인정 욕구네. 인정 욕구인데 나 정도면 이게 오케이가 되는구나. 아, 이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외모가 괜찮은 여성이나 남성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더 괜찮은 이성을 만나면 이 이성도 날 좋아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나의 비공식 위치가 설문조사를 어딘가. 하고 있네. 자기의 어떤 그게 어떤 정도가 되나 내 자기 정도면 정도면 상위 몇 프로냐. 그렇죠. 거를. 아니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데이팅 앱으로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진짜 옛날에는 이게 약간 마음이 막 이렇게 통하고 이러면 또 순진하게 또 그랬는데 나 안 만난다. 아니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만나진 않아. 보장이 다 되고 되면. 그리고 만났을 때 진짜 적어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돈이 혹시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안 되는 정도면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아, 데이팅 앱을 통해서 괜찮은 남성이 있다. 데이팅 앱은 아직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네. 나도 안 만나. 데이팅 앱은 네. 현숙 씨 혼자 만나겠다. 얘기만. 그나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나 진짜 응. 인무건 사람하고 성욕권을 해결하고 싶어요. 성욕권을 해결하고 싶어요. 입을 어떻게 뭐 입을 그러면 어떻게 재볼 수도 없고. 아니 그 사람 보장이 안 되잖아. 오래 잴 수도 없고 아니 나도 창피한데. 지금 짱짱한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가입한다. 우리는 안 한대. 우린 자만추.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닉네임 있을까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전 지금 나그네 심정으로의 네. 도움을 구하고자. 그럼 나그네 언니로 좀 좋죠. 불러볼까요? 네네. 응. 그래요. 어떤 사연으로 일단은 나오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을 하나를 잘못 만나서 네. 제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통틀어지게 바뀌었거든요. 네. 딱히 절벽에 서 있는 느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서의 도움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떠신 상태인지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2, 3년 전에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됐던 분이었는데 그때 한 2번 정도 그냥 잠깐 차 마시고 헤어졌었거든요.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연상이라서 이제 이분이 자기는 연상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막 남자랑 결혼하고 막 그런 뜻보다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의치 않게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그 사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외로웠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응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한 2번 정도 만나고 한두 시간 차 마시고 안 만났는데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내가 후유증으로 너무나 아픈데 갑자기 당신이 생각난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하고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저한테 계속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하고 한 20번만 만나면서 한번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번인가 11번인가 12번 만나고 왜 자꾸 나를 하대하고 차별하냐. 왜 혼인신고를 원하는데 계속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저를 계속 압박을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 시작하는 거죠. 제가 바보같이 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혼인신고에 응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래서 만난 지 2개월도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은 그렇죠. 이제 작전인데, 작전.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 지금 와서 봤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설마 성격 장애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살인데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고 한 보름도 안 돼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코인을 샀는데 코인을 어디다가 이제 은행처럼 예치를 해놓으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온다. 얼마? 한 달에 700만 원씩 나온다. 700만 원. 나도 한 달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너도 놓으면은 이제 한 700만 원 나온다. 1억을 빨리 입금을 해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종용을. 내가 특별히 너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전형적인 특별히. 사기꾼. 그렇죠. 제가 약간 성격이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약간 그런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러니까 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막 얘기에 응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마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나한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바보 같은 제가 생각을 갖고 살았던 나와 같이 사람이거든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걸 빨리 코인 거래소를 빨리 네 이름으로 가입을 해라. 개설을 해라.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대출을 한 1억 3천 정도를 마련을 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식에다가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넣어놨었거든요. 그 대출금 중에 일부를. 그래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손해였는데도 야, 너가 나오면 이거 너 주식 이거 3,400만 원도 싹 없어지고 있잖아. 야, 너는 집에서 놀면서 어디 대학원 공부도 하고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자기를 믿지, 나를 믿지. 왜 이때까지 안 하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안 믿어? 이 사람이 항상 말하는 어투는 이거예요. 여보, 뭐뭐 해도 돼? 허락을 구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딱 이럴 때는 남자답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 우리 엄마 어느 아빠도 타이밍이 되면. 엄마 아빠도 내 말을 들어. 우리 가족들도 다 내 말을 들어. 내 말 들으면 잘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했고 시키는 대로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돈을 뺐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나를 안 믿냐? 당장 빨리 1억을 넣어라. 그래서 어쨌든 1억을 넣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어쨌든 전부 본인의 돈이셨죠. 나그네님의 돈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저한테 야,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몇 개월만 코인을 넣으면은 네가 원금보다 한 두세 배가 늘어날 것이고 너는 이제 부자 계열에 합류할 수 있을 거야. 참 재밌는 친구네. 이 거래소 자체는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코르베- 거래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 초대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여러 개를 보내더니 여기서 너한테 어떤 게 좋을 거야. 자기 시키는 대로 막 하면서 막 빨간 색연필로 막 이렇게 색칠을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더니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알려줘서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배달을 시켜달라. 부부가 된 다음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그 코인에 대해서 알려줄 때는 만난 지 보름이었죠. 아, 그럼 부부가 되기 전에 예, 아무튼 그래서 막 그런 걸 요구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치킨을 뭐 치킨을 배달을. 보내라.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하고 있으니 먹을 것도 좀 보내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좀 사줄 챙겨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니까 고마워하고 아, 내가 너한테 알려줬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생색내고 계속 그거를 쌓아가고 있는 거야. 그 가스라이팅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남편이 네. 코인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금 소비하셨
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 총 잃어버린 돈은 한 2억이 넘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계속 저한테 중간에서 네 책임이니까 네가 코인을 공부해서 네가 빨리 원금을 회복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조명을 해가지고 예. 이게 계속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저희가 지금 성인인 사람의 경우엔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나는 하기 싫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싫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싫고 나는 무섭고 두렵다는 얘기를 이제 혼인신고 했지만? 전에 계속 했는데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너는 네 꿈을 빨리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 사람은 자기 돈 한 푼도 쓰기 싫었던 거예요. 실제로 나그네님께 혹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기백이라도 주신 적이 있나요? 수익이 나서 제가 빼려고 했더니 못 빼게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빼게 했을 때는 사이트에 있어서 저도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2월 말에 컴퓨터의 그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야지만 그 돈을 움직일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1억의 돈이 7천만 원으로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됐을 때 내가 빼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어떻게 빼냐 그건 또 알려달라. 그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코인이 네. 정상적인 코인인 게 확실합니까? 예, 정상적인 코인이었거든요. 네, 코인이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갈취한 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냥 네. 다운된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가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사기죄로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할 수가 없지, 법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까지 보고서 제 명의로 가입을 하게끔 계속 조명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 녹음이나 이런 문자가 남을까봐 종용을 했다는 게 예, 그게 예.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그게 종용인지 몰랐고 지금 와서는 제가 이 사람한테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한 게 뭔가를 알아봤더니 가스라이팅이었고 네, 가스라이팅은 맞아요. 가스라이팅은 많고 점차 스며든 건데 네, 그 안에 본인의 욕심도 있었다는 거는 있었지. 모르겠어요? 제 욕심이요. 네. 이 사람이 종용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몇 배 한 달에 1억을 넣으면 700만 원씩 나와.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본인의 욕심이 있었다고요. 그쵸, 없지 왜냐- 않죠. 예, 그럼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대출이자나 이런 등등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이 나오면 한 달에 내가 지금 제가 약 한 170, 180만 원 정도의 네네.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 낸 지가 이제 1월부터 이 일이 터져가지고 벌써 지금 그것만 해도 원금을 잃은 거 외에도 지금 이자만 해도 사실은 몇 이제 뭐 천씩 나가는 거의 거죠. 기천이네요. 이제 합하면. 본인이 내는 게 맞아요. 본인이 대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은 올바르지 않지만 그 종용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근데 본인이 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2억을 잃고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신혼여행 기간으로 특가 기간이 있었어요. 네. 일주일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혼여행을 안 가고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맛집을 다녔어요. 일주일을. 그러면서 제가 그럼 우리 어디에 사냐 했더니 여기다 코인을 넣어놓으면 몇 개월 후면 네가 빵 터져서 네가 부자가 몇 배가 되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명의의 작은 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집하고 여기 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돈을 부풀리면 돈이 커져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월에 막 돈이 막 떨어져서 내가 내 돈을 빨리 빼달라 어떻게 하는 거냐 영어 사이트니까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되게 희한했어요. 뭔가 뭐 그 가정이 굉장히 네네. 복잡했어요. 맞아요. 거래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이 사람이 금융신문고에다가 저를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가서 저를 폭행죄로 이 사람이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이거 누구 남자야? 내 친자 맞아? 난 정말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지금 깊겠어요, 그죠? 요즘은 돈 달라고 하면은 죽이는 세상인데 아, 그 뭐, 오락가락 할 수가 없네. 정신병이야.